이런 식으로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좋고요. 30개 5세트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데 뱃살을 좀 줄이고 하체를 강화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운동 한번 해보세요. 살을 뺐을 때 더 늙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이어트가 노화를 가속시킨 걸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식단을 제한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몸에서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고 몸에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몸의 변화보다 얼굴에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얼굴에서의 변화는 얼굴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얼굴 지방이 빠지다 보면 건조해지고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면서 수분이 쭉 빠지게 돼요. 이 수분이 빠지면서 주름도 지고 산화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딱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뭐 잠을 못 잤냐 아니면 피부가 이렇게 노화가 됐냐 나이가 10년은 더 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면 더 늙어 보일 수 있는 경우가 극단적인 다이어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하는 다이어트가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살을 빼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보통 저근육형 비만들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좀 봤는데 신체 능력이 많이 이렇게 낮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정상 체중이라도 지방을 좀 빼고 근육량을 올려야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체지방 측정기, 보통 인바디 제품 같은 경우들을 사용하는데 체지방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근육량에 비해서 지방량이 많게끔 나오는 표준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 범위에서 근육량이 적게끔 저근육형이 나오거나 표준 범위에서 지방이 많은 과체중에 있어서의 지방이 많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저근육형 비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게 되면은 보통 딱 봤을 때에도 정상 체중인 것 같은데 이분은 딱 인바디 체지방 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정상 체중이 아니라 저근육형 비만이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이렇게 딸리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요. 여성분들이 대체적인데 외형적으로는 옷을 입으면은 한 부위가 살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뒤나 엉덩이 옆 라인이나 엉덩이가 많이 이렇게 꺼지신 상태에서 배가 이렇게 허리둘레가 많거나 아랫배가 많이 나오거나 팔 뒤가 두껍거나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그쪽에다 여성분들 특히 그렇지만 지방을 많이 이제 쌓아 놓거든요. 근데 다른 부위는 얇지만 그런 부위가 두꺼우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왜? 근육이 적게 되면 몸에 지방을 많이 쌓아두게끔 나오는 시스템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근육형 비만인 분들은 외형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신체적으로도 봤을 때 신체 검사, 일반 체력 검사 했을 때에도 푸시업 아니면 뭐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1200m, 1600m 오래 달리기 이런 것들을 다 뭐 유연성 테스트 다 검사해 보면은 평균 정도에서 보통 다 평균 이하 아니면 그 밑단계로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오시면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체력이 약해요. 그리고 신체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원하는 목표가 뱃살을 빼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근력 운동해야 된다는 거.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이 살이 찌지 않는 몸 상태로 만들고 근력 운동을 해야 몸이 피트하게끔 나오기 때문에 체지방이 빠지더라도 몸이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몸으로 피트하게끔 건강하게끔 나옵니다. 남자는 역삼각형, 여자는 호리병처럼 몸이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살 뺐는데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면 하나도 피트하지 않고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저근육형 비만인 분들은 신체 능력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근력 운동, 근력 운동 하시고 두 번째 유산소 운동과 식단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유연성 잘 키워 나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운동을 해도 배는 그대로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뱃살과 내장 지방이 특히 안 빠지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활 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생활 습관이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20대 나의 얼굴은 10대부터 20대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나의 얼굴, 내 몸이고요. 30대의 나의 모습도 20대부터 30대, 30대부터 40대도 내가 지금 중년에 있다면 중년의 나의 모습도 그 전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바로 보여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 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병력, 과거 이력,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스토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활 습관이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을 많이 하고 이 약을 뭐 항생제든 소염제든 이런 것들이 몸에 계속 뭐 어디가 통증이 있거나 뭐 어디가 다쳐서 소화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이 간의 해독 능력이나 간에 있어서의 그런
이 케파 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해갖고 내가 몸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몸에 흡수가 잘 되고 세포에 잘 전달이 돼갖고 몸이 잘 만들어질까요? 간 기능이 약하고, 간 기능이 약하면 신장 기능도 약할 수 있고, 이 신장 기능도 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간과 신장이 약하면 수면 부족도 일어나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소화관에 있어서 소화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 몸을 이렇게 단백질 잘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만든다? 이 상태에 있어서의 내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판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한 1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상담하고 티칭해드리고 대화를 통해서 몸을 변화시켜 드렸을 때 대부분이 많은 상식을 다 갖고 계시는데 똑같아요. 식사 자체가 이 탄수화물량이 많아요. 단백질은 진짜 적습니다. 단백질은 너무 적고 탄수화물량이 많아요. 어느 날은 단백질 많은 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주일 루틴, 2주 루틴, 한 달 루틴을 봤을 때 탄수화물이 거의 80 돼요. 80에서 70%가 됩니다. 단백질은 정말 적어요. 먹는다? 그러면 지방이 많이 들어간 단백질이 아니라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단백질들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고, 이런 상태로 식사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과도한 탄수화물, 그리고 이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탄수화물인지 아닌지를 모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드시면서 생활하다 있다 보니까 나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쪄요?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리는 음식들을 드시고 있거나, 이런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거나, 이렇게 음식들을 드시다 보니까 이 살이 많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뱃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액이 고혈당이 되면은 몸 안에 내장 지방으로 다 쌓이게 되거나 피하지만 배로 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당이 되지 않는 음식들을 선택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 습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생활 습관에서 음식을 먹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려요. 탄수화물을 드실 때 이 탄수화물이 보통 식이섬유와 당이 합쳐져서 탄수화물이 되는데, 식이섬유와 당에서 이 식이섬유를 제거하고 당만 있는 탄수화물은 드시지 마시라고. 식이섬유가 제거된 것들은 대체적으로 콜라, 사이다 같은 이런 음료들,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음료들, 그리고 밀가루는 이제 잘게 부수면은 식이섬유가 다 없어지거든요. 이 밀가루들, 이런 음식들, 그리고 떡, 면,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볶아 탄수화물이 아닌 그냥 뭐 쌀밥, 흰쌀밥 이런 것도 당을 엄청 올립니다. 이런 음식들,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탕,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 음식들은 이 식이섬유가 없고 당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영양소를 딱 보면은, 음식 살 때 영양소를 보면은 탄수화물이라고 써 있기도 하지만 뒤에 당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뱃살로 많이 저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드실 때에도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탄수화물을 좀 먹어서 뱃살을 좀 안 찌우고 싶다 그러신다면 음식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음식 먹는 순서도 지방을 1번, 왜? 혈당이 많이 안 오르니까. 2번 바로 단백질, 3번 탄수화물,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전에 특급으로 0번은 채소입니다. 채소, 지방,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음식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쭉 드시면은 몸에서 혈당이 많이 안 오르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지방이 잘 안 쌓이고 인슐린 분비도 이렇게 천천히 분비하면서 몸에 천천히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저장하지 않고. 그렇게 고혈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드실 때는 에피타이저 식으로 야채나 이런 채소들로 이렇게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 뱃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고 뱃살이 잘 안 붙게 된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에 기대서 하는 운동이 내장 지방과 하체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자세가 효과적인 건가요? 벽에 기대서 내장 지방과 하체 근육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도움이 되는 건 벽을 기대고 하는 월싯, 벽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입니다. 자, 편하게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이게 유연성이 좀 힘든 분들은 앞꿈치를 옆으로 벌리거나 좀 더 다리를 벌려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1자로 놓고 등 대고, 손은 가슴에 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슴에 앞으로 놓고 그대로 앉습니다. 앉다가 무릎이 발 앞꿈치보다 많이 나오는 상태가 좀 유지가 된다면 좀 더 발을 앞으로 놓은 상태에서 앉습니다. 자, 90도까지 앉았다 일어나면 더 좋고요. 이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를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벌려진다 그러면 앞꿈치를 벌려서 좀 더 넓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그대로 90도까지 앉았다. 아직 무릎이 좀 아프다 그러면 45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45도부터 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90도까지 앉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사실 해주면 좋고요. 5세트씩, 30개 5세트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힘들다! 마찬가지로 3세트씩 30개씩. 이것도 힘들다! 처음엔 10개씩 3세트.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무릎이 안 좋으신데 뱃살을 좀 줄이고 하체를 강화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운동 한번 해보세요. 잡고 그대로 앉습니다. 자, 이대로 1분간 하시면 됩니다. 1분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가 좀 잘 된다. 아니면 제대로 운동하고 싶다. 그럼 처음에 30초만 이 상태를 하고 일어나서 무릎이 안 좋으면 짧게만 앉습니다. 무릎이 좀 괜찮다. 더 앉고 싶다. 그럼 더 깊게 앉습니다. 깊게 20번 앉고 다시 잡고 30초 하면 되고요. 다시 두 번째, 다시 20번 하고 다시 30초. 자, 이 운동은 처음 시작할 때 30초간 하프 스쿼트로 잡고 하고 그 다음에 20번 하고 다시 30초간 하프 스쿼트로 잡고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 이렇게 해서 아침 3세트, 저녁 3세트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건강관리로 얻는 이득에 대해 잠깐 말씀해 드리면은요, 제 93세 실제 환자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항상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쁜 폴더를 옆에 이렇게 차시고요. 안녕하세요 닥터님 하면서 딱 점잖으시게 앉으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은요, 속 안에는 이제 전립선 암도 있으시고 심장 스텐트도 있으시고 인슐린까지 맞으시는 당뇨 환자세요.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멋지게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은 꼼꼼함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 노트장을 주셨는데요, 프린트지가 아니고요, 손 글씨도 아니고요, 타이프라이터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탁탁탁탁탁.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이번 주에 관리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 꼼꼼함이 있었기에, 그 젊음부터 시작을 하셨기에 그렇게 93세까지 복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듯이 건강관리 잘 하시면은 앞으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느낌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한 달에 간병비가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신 분들,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한국의 최근 기준으로 한 500~600만 원 정도 필요로 하고요. 총 예금금리 4%로 가정을 해서 보면은요, 총 18억 원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또 따로 추가하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일해가지고 20억 벌었는데 그거 다 간병비로, 병원비로 다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직업적으로 은퇴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 관리했을 때, 은퇴할 때도 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20대, 30대, 40대, 50대. 안 그래도 40대, 50대부터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요새 감사하게도 가속노화, 저속노화, 식단과 습관에 대해서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젊은 20대, 30대들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내 생체 나이,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나이는 45세인데 건강 나이는 35세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검사를 한 거는 이제 무려 10년 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능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지 측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년씩 늙으면 정상이고요, 1년에 1.2, 1.3 올라가면서 점점 빨리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천천히 0.8, 0.7 이렇게 늙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리처럼 여러분들이 20세부터 0.7년씩 늙는다고 보세요. 더 오래 산다는 거가 장점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내가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이 열정을 끝까지 즐기면서 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노년내과를 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80대, 90대 분들까지 많이 돌봐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점들은 제가 조금만 이분의 삶에 일찍 들어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나이가 젊었을 때 시작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늙게 만드는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유전학 검사를 통해서 내 생체 나이와 내 노화 속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기술을 가지고
많은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더 사람을 늙게 만드는지 아니면 젊게 만드는지를 평가를 했는데요. 가속노화 속도를 측정하는 이 스킬을 가지고 의학 저널에 순위를 매겼을 때 2, 3등을 다투는 JAMA라는 저널에서요. 2024년에 실렸습니다. 총 19가지 습관들 중에서 8가지 습관들 탑 8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expect 예상을 하셨다시피 흡연과 음주였습니다. 하지만 3번부터 8번은요. 다 비슷했어요. 큰 허리둘레 치수, 높은 체지방, 높은 중성지방, 당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3번부터 8번에 나오는 요인들은요. 수면 부족, 식습관 관리가 안 된 것, 그리고 운동과 활동이 부족한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연구가 된 것들 중에서 이 습관들을 개선했을 때에 저속노화가 됐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가속노화를 막는 방법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나는 등산을 하기 때문에 가속노화를 막아. 아니면은 나는 이런 영양제를 먹기 때문에 감속노화를 해, 저속노화를 해 라고 주장을 했지만은요, 이제는 내 속도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어떤 습관을 통해서 가속노화를 막는지 연구가 됐습니다. 참 재밌게도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의 30대의 엑시트를 먼저 하시고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건강 노화, 가속 노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을 얼리 엑시트를 하시고 자기 몸에 많은 투자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1년에 그분은 0.54년씩 늙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조금 제한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3등을 보면은요, 데니엘 루이스라는 분은 35세 변호사입니다. 그분은 습관만으로도 0.7년으로 달성을 가능했고요. 또한 데이브 파스코라는 61세 남성분도요, 근육줄인데 그분도 47세의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비싼 영양제가 아니고 비싼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개선을 하면은 내가 점차 천천히 늙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뿐만이 아니라 시리즈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식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수면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습관들을 조금씩 더 개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과 식습관은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르면은 반복적이거든요. 하지만 운동이라는 습관은요, 참 재밌으실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배우는 것, 그리고 무산소 근력 운동 배우는 것, 그리고 밸런스 운동 등등 스포츠, 골프, 테니스 여러 가지 습관들을 많이 기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세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이제 저도 의대생으로서 의자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한 직접 진료를 하면서도 의사로서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는 자세는 뭐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하지만 그 앉아 있는 자세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없어지면서 무슨 질병이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허리가 망가집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척추관 협착증 있으시다고 해서 다들 MRI 찍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디가 뭐 몇 번이 막혔다를 검사를 하고 싶으시고 이제 주사를 맞아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옆으로 가서 아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를 하면서 엉덩이 근육이 정말 얼마나 없는지를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엉덩이 근육을 관리를 해드렸을 때 정말 놀라세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들으셨던 그 아버님이 더 이상 물리치료와 엉덩이 근육 운동으로만 해서 수술을 피하게 되셨어요. 또한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가슴 근육, 등 근육, 허벅지 근육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를 맡기도 하거든요. 혈당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부족하고 모자르다 보면은요,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아집니다. 당이 근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도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복도는 혈액 안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인슐린 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여러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잘못된 식습관, 이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여러분들 혈당 스파이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식사 후에 당이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버블티를 먹으니까, 와, 혈당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 말고도 이제 식후 지질, 대사도 중요합니다. 내가 식사를 하고 나서 먹은 지방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2시간째 가장 피크고요. 4시간, 6시간째쯤 되면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8시간, 10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높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식습관이 내 노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슨 내가 담배를 먹는 것도 아닌데 내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음식이 건강을 해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음식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이거를 해소를 하는지, 내 대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나한테는 안 와. 식후 중성지방 올라가는 거? 나한테는 안 와. 이렇게 멋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후 변화들이 여러 번 나타나다 보면은요, 자그마한 염증들이 생깁니다. 그 자그마한 염증들이 일주일,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요, 점점 쌓이게 되면서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inflammation과 aging을 합쳐서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염증 노화라고도 생각을 하죠. 예전 롱제비티 학회 쪽에서는 이제 노화의 가장 주된 범위는 염증성 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어떤 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지도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식습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저속노화 식단이 요새 많이 알려져서 참 감사해요. 예전에는 제가 지중해 식단 드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셨는데 요새는 잘 아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장내 미생물이에요.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유산균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산균은 우리 장내 미생물의 오직 2에서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발효식품을 먹어야 되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 때 좋아지는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추를 먹었을 때 상추를 좋아하는 유산균, 깻잎을 먹었을 때 깻잎을 좋아하는 유산균, 오이, 당근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많이 다른 문화에 있는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침 식사에 특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저녁 식사로 하면은 한식이잖아요. 얼큰한 국물 땡기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건강하게 먹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놀라, 여러 가지 씨앗류, 햄프시드, 치아시드 여러 개 이제 그릭 요거트에 넣으셔서 먹으시면은 참 건강해지겠고요. 발효식품 중에서는 또한 김치도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어떤 트럭 운전수 분이신데요. 한쪽 피부는 완전히 노화가 되셨고 한쪽은 이제 탄력이 탱탱하신 분인데요. 이 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자외선이죠. 이 자외선 노출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우리 피부는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제 선생님 저는 이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햇빛 정말 거의 안 보고 계속 실내에 살아요. 그런데도 이제 선스크린 발라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자외선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외선, 그러니까 햇빛을 받았을 때 따스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따스함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다 차단하셔도 되고요. 자외선 차단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 비타민 D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따로 드세요. 어차피 피부 노화 만들면서 주름 많이 생기고 피부암 생기니까 비타민 D 드시면 됩니다. 제가 틱톡에
800만 구독자를 거느리시는 이제 멋있는 앤서니 윤이라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한국계 분이신데 미국에서 활동하세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나는 너무 여태까지 겉면을 건강하게 젊게 만드는 데만 치중했다. 이제부터는 좀 내면까지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저한테는 반대였거든요. 내과 의사로 맨날 속만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딱 방에 들어가서 와, 이 아버님 정말 건강하신데요? 어머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 거는 얼굴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피부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블락 외에도 이제 콜라겐, 레티놀 이런 성분들 잘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3부에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스탠퍼드에서 팔로알토 올드머니 분들을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UCLA에 남아서 노년내과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굳이 스탠퍼드에 간 이유는요. 올드머니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잘 들으시고 잘 설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돈 벌고 은퇴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똑같이 이제 건강 쪽에서도 잘 설계를 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요. 꼭 부러워하시는 게 하나 있으십니다. 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건강이요. 남부럽지 않고요. 열심히 개선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혼자 건강해서 혼자 잘 먹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 잘 연마하셔서요.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전해주시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건강해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나이 드는 법 한번 펼쳐봐 주세요. 감사합니다.